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탐정입니다. 먼저 이 역사 탐정의 구독자분이 천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구독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올리는 영상에 어떤 좀 색다른 변화를 가져와야 하지 않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접근하기가 좋게 이렇게 변화를 꾀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올리는 영상은 우리가 역사를 어떤 취미로 한다든지 뭐 그것은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취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역사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또 앞으로 이 한민족의 나라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화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화족이라는 것은 상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는 본래 화가 아닙니다. 이 화는 한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만 저쪽에 누군가 인물이 이 한민족에게 장가를 들므로써 그 덕분에 황제처럼 그러한 대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자신이 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조작을 함으로 해서 저들은 하화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그 화라고 하는 이름은 순임금으로부터 중화 이렇게 해서 순임금을 불렀던 명칭입니다. 즉 순임금은 한민족의 손자로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 또 고대 그 족보라고 하는 청동 금문에 새겨진 그러한 인적 구성을 또 관계를 이렇게 살펴봐도 저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 어떤 사돈간이 되는 그런 관계는 될 수 있지만 이 화의 주체적인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한민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순임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에 그때 당시의 기록을 놓고 한번 말씀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앞에 좀 길게 이렇게 설명을 올렸지만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역사는 결코 나약하거나 또 어디에 머리를 굽히거나 이런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는 항상 저 서토에 역사를 조작하고 또 우리의 역사를 자기의 역사라고 이렇게 강변하는 그들에 맞서서 항상 우리가 저들을 제압하고 그러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약 한 700년 전 그때부터 이게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본래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토의 10분의 1도 안 되는 10분의 1이 뭡니까? 20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이 한반도의 반쪽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한류를 일으키는 그리고 국방력으로도 세계의 강국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의 역사와 영토를 회복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강대국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기술의 발달, 또 무기의 발달 이런 것으로 해서 함부로 전쟁을 할 수가 없고 영토를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력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외침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힘, 물리적인 힘과 또 소프트웨어가 되는 문화적인 힘 이런 것을 우리가 보다 더 확장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상 속에서 설명되는 그러한 그 내용 중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나라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건국 당시에 자신들이 청나라와 중화민국을 계승한 국가라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는 우리의 나라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해혁명 때도 멸청흥한 혹은 멸만흥한 이리 해가지고 청나라, 만주족 청나라, 여진족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한나라의 역사를 부흥시키자, 재건하자 하는 그런 기치를 내걸었던 것입니다. 그 청나라는 중국사가 아니고 한족의 역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 당시에 청나라를 계승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청나라가 중국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을 했기 때문에 영국령 홍콩, 포르투갈령 마카오의 근거가 되는 청나라 시절의 그 여러 가지 불평등 조약에 대해서 이 조약도 우리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청나라하고 우리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요. 청나라를 부정한다고 하면 청나라 때에 확장된 그 영토는 중국의 영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청나라도 중국사야 이렇게 해가지고 태도를 돌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돼가지고 그 청나라의 역사를 중국사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어디까지 확장됐느냐 하면 그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현재는 러시아 땅으로 되어 있는 그 청나라 영토, 과거의 청나라 영토 그거를 러시아에다가 내놓으라는 태도로 지금 돌아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 역사를 계승하지 않았다고 하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요동을 경계선으로 그 영토는 중국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모택동도 인정을 했고 주울레도 인정을 했고 이것을 중국사로 또 중국 땅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이고 또 역사에 대한 진실성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할 정도로 그러한 그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날 현재에 와서 지금 그 청나라의 역사뿐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러시아에 있는 청나라 당시에 그 땅을 내놓으라는 태도를 지금 암시하고 있고 또 트럼프에게 한국사는 중국사의 일부라고 말을 함으로 해서 언젠가는 이 한반도 자체를 중국 땅으로 만들겠다. 이러한 속내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것을 통해서 그래? 그러면 중국이 청나라의 정통성을 이었다고 하면은 청나라 말기에 철도 부서를 위해 미국한테 발행했던 채권을 현 중국이 갚아라. 너희들이 청나라 정통성을 이었으니까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 이래 해가지고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2020년 기준 1조 6천억 달러가 되는데 아마 이거 하나로 계산하게 되면 조가 아니라 경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더 하겠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돈이고 이 돈이면은 아마 중국 전체 그 1년 예산의 3분의 2 이상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막대한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것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은 홍콩 이전 조건으로 1949년 이전에 발행한 그 채권을 상환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영국에게는 채권에 대해서 빚을 갚아놓고 미국 돈은 떼먹겠다는 거냐?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러한 그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 같은 가치의 미국 내에 있는 중국 자산을 동결하려고 또 환수하려고 하다가 재산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이것은 양국 간의 갈등으로 점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으로서는 참 거절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을 인정할 수도 없는 상당한 그 곤란한 처지에 지금 빠져 있고, 또 미중 간 채권 상환 문제는 결국 이것이 누가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냐 아니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러한 힘의 우위를 배경으로 해서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금액은 너무나도 큰 역사적인 금액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 광개토 대왕 경주 호우를 제가 그 영상으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그 구독자님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정이라는 글자와 밑에 열십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상당히 우리 역사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우물이 아닙니다. 고대에는 두 가지,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반드시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해도 이 두 가지는 결코 버릴 수 없고 잊을 수도 없는 것, 그것은 첫째가 시조인식이고 곧 제사입니다. 제사이고 두 번째는 군대입니다. 즉 국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문헌을 보게 되면 제사가 항상 앞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조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든 어떠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권력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정당성, 정통성을 인정받는 가장 우선 조건이 바로 자기의 혈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동 금문이나 또 여러 가지 기념물에서는 이러한 이 글자들이 단순하게 우물이다, 열십자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대로 올라갈수록 철저하게 시조인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인들이 인식했던 이 시조가 누구였느냐,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것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963년 6월 28일 북한의 조선과학원 대표단이 주울레를 접견 발언한 데에서 이렇게 그 내용이 이렇게 외교문서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나온 말은 두 나라 역사학의 일부 기록은 진실에 그다지 부합되지 않는다. 이것은 중국 역사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대국주의, 대국 쇼비니즘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주울레가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역사 기록을 반드시 진실이라고 믿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주울레는 문헌 기록은 2차 사료에 불과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마다 기록을 남겼던 중요한 유물들, 곧 묘비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비석이라든지 이제 공적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대의 기록을 보다 더 진실하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역사와 중국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북한의 어떤 조선과학원이 중국 내에 현 중국 내에 산재해 있는 어떤 유물 유적에 대한 그 조사를 우리가 협조하겠다, 발굴하는데 협조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맞죠. 왜냐하면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도 공자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고대사를 조작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3330편 중에서 공자는 단지 100편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싸그리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있고, 또 공자가 이 진목공이 혁사만하 이래 해가지고 야만스러운 하족을 토벌하라,
여기에 반발을 해서 주나라의 정통성을 대려고 했던 공자 입장에서는 만이활하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시기적으로나 또 지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을 기록에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자나 또 사마천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한 사람은 성인으로 추앙을 받고 또 한 사람은 역사의 비조로서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우리 역사를 오랑캐 역사로 만들고 우리 역사를 비주류로 이렇게 전락을 시킨 장본인들입니다. 이것이 공자와 사마천으로만 끝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역사학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바로 공자와 사마천과 같은 이러한 역사를 조작하고 또 혹은 조작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세뇌되었다는 것을 인식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로서 애국할 수도 있고 역사로서 매국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회복하자. 또 고대의 역사, 곧 그 시대의 인물들, 우리의 선조들이 남긴 그러한 기록들을 우리가 읽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제대로 파악함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독소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고이는 동북에 있는 이로서, 동북에 있는 이 사람으로서 고구려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학자들은 또 이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역사 기록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이 문장 말고는 현재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이라는 것이 뭔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원망 묘비에 보면 자는 유민, 선조는 은나라 사람이다. 충신 비간이 충간하다가 죽임을 당하자 그의 아들은 나라를 떠나 요동에 이르렀다. 즉 은나라 사람이 요동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죠. 이때 요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의 요동과는 다른 것입니다. 요동은 시대마다 위치가 자꾸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그 이유는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땅의 끝, 동쪽의 먼 땅이란 뜻이니까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영토를 확장할 때마다 그 요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여기에 보면 고원망이라고 하는 사람은 충신 비간이 죽임을 당하자 그의 아들이 나라를 떠나 요동에 이르렀다. 즉 이 고씨가 비간의 자손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보면 그 진목공 시대에 바로 이 정을 자기의 호로서, 자기의 호칭으로서 사용했던 정백이라는 인물이 거기에서 진나라가 금성천리를 차지하는데 상당한 그러한 공을 세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황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러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땅의 중요한 그러한 인물들이 진목공 시대에 그 선조가 거기서 한 자리에서 이렇게 진나라가 천하통일을 하는 데에 큰 공을 세우는 그러한 어떤 정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개토대왕 경주호우의 이 정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정백으로 나오는 이 근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마 수십 개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열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선할 때 쓰는 첫 획과 두 번째 획, 세워진 획과 옆으로 긋는 획, 그리고 고대 문헌에서는 이것이 굽어진 이러한 그 형태로서 이 조선의 1획과 2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조선의 시조, 그 두 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따라서
광개토대왕이 인식한 또 고구려의 정체성은 바로 고조선의 이 천신 신농 하나님과 또 그분의 따님 뉘조를 시조로 부계와 모계의 시조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중에 이 자손 중에 이 정이라고 하는, 즉 이분은 추정컨대는 백익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시조로 중시조로 인식하는 그러한 광개토대왕의 정체성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나라, 이 진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라 문무왕 비문의 진백지 기덕이라고 하는, 즉 진백의 덕이 이 땅에서 다시 재현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진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진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라인들이 인식했던 자신들의 선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오늘날은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이 글자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글자가 이게 진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에 뾰족한 이 부분은 불꽃을 나타냅니다. 이 밑에는 또 역시 불꽃입니다. 그런데 불꽃이 왜 위로 가지 않고 내려왔느냐? 이것은 이 불꽃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꽃을 불꽃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사람을 나타낸 것입니다. 불을 자신의 상징으로 삼은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불임금, 천신, 염제 신농 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제 신농 그분의 역사를 이렇게 대대손손 이렇게 이어져 내려간다는 뜻을 여기에 표현을 했고, 이것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세워진 신농 하나님의 이름자 시칭, 그것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손으로 받든다고 하는 것은 이분에 대해서 경배한다, 제사를 지낸다, 받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벼 화자가 있습니다. 자, 제가 뭐라 했습니까? 고대에 고조선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는 변이, 다른 손이니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손이다 벼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반드시 사람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막일약이라고 하는 분은 평생을 고대 문자를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고대의 문자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 외에 다른 뜻이 없다. 오직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만 쓰인 것이 이 글자의 시작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화라고 하는 것은 벼 화자지만 이 화자를 자신의 이름자로 삼은 분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희화, 삼신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나라라고 하는 것은 신농 하나님으로부터 희화씨,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정통성을 계승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사이에 진목권까지 내려오는 사이에 진나라는 은나라와 동맹관계에 있던 그런 나라로서 은나라가 멸망하자 20만 명이 주나라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서쪽의 가장 끝자리로 가게 되고, 또 주나라의 서쪽에 있음으로 해서 이방 민족의 침입을 앞장서서 막아야 하는 그러한 호신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신으로서 진나라가 이렇게 주나라의 방패막이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가 이렇게 보면 주나라를 중통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상대가 되는 이 멸망되었던 은나라의 자손들은 당연히 비주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고, 공자가 이 주나라를 정통으로서 이렇게 역사를 기술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 진나라와 같은 동이족 계열의 이 나라들은 오랑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힘이 없을 때에는 뭐 아무 소리 못하다가 이제 진백에 이르러서 금성천리를 차지하고 천하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닦고 난 이후에 진백이 유훈으로 혁사만화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거기에 담게 됩니다. 바로 이 제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진백이 얼마나 이 주나라와 이런 데에서 그 역사가 왜곡되고 자신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무시를 했는가 하는 그러한 그 감정이 그 안에 섞여 있습니다. 원래 그 주나라는 처음에는 이 진나라를 존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주나라의 세력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다 싶으니까 그 후로부터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백이 이러한 혁사만화라고 야만스러운 하족을 토벌하라 이런 그 유시를 자손들에게 남길 정도로 그렇게 뼈에 사무친 그러한 외침을 이렇게 제기에 담았던 것입니다. 이 제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의 혁사만화 또 혁사만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공자야 뭐 주나라에 줄선 사람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한나라의 양웅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종이활하 종이라는 건 으뜸, 맞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라고 하는 것이 종이 근본이 되는 또 종손이 되는 그러한 이족이란 뜻입니다. 이 종손이 하족을 이렇게 어지럽힌다, 침노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사람 양웅이라는 인물은 이 표현을 볼 때에는 이 양다리를 걸쳤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이족, 소위 말해서 은나라의 후손, 은나라 이쪽을 정통으로 표현을 해놓고 하나라를 침노한다, 어지럽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하족이 천하를 쥐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어지럽힐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갓집 동이족이라고 이렇게 고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진나라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농 하나님과 그 아드님 되는 이 화씨.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개념으로 볼 때에 천신 신농 하나님의 부계로 이어지는 그 역사를 계승한 나라, 그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인식하는 그러한 나라라는 뜻이 이 글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글자를 이렇게 해놓은 것은 여기에 보면 삼, 그 다음에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인, 받드는 세 분이 누구예요? 삼신이죠. 그것은 제가 영상에서 수차례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삼신의 역사를 이었고 그 중에서 이 화씨를 이은 나라다. 삼신을 이었지만 그 중에서 부계와 모계 중에서 부계의 역사를 이은 그러한 나라다 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와 이 글자는 그 맥락이 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혁사 만화가 새겨진 그러한 그 제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 혁사, 만, 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그래서 진나라는 사실 중국사에 들어간다는 것이 맞나 그런 의문이 듭니다. 발의 유족에 보면 지금 요 부분들이 이 건물 내부를 대표했던 그러한 구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그래서 여기에 이 확대한 사진을 보면 이렇게 여기에 아궁이가 있죠. 아궁이가 있고 이렇게 불길이 들어가는 그런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 유족을 보면 현재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이 된 그러한
연해주 중북부 지역의 콕셰로프카 평지성이라고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요. 거기서도 한민족의 지표 유물이 되는 온돌, 이것이 발견되었고, 연해주 중북부 지역을 발해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다시 말하면 발해가 차지했었던 그 영역이 우리가 인식하는 영역이 좀 더 확대되었다. 좀 더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림성 용두산 고분군에서 발해 황후묘가 발굴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효의 황후, 순목 황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의 황후는 3대 문황의 황후이고 또 순목 황후는 9대 간황의 황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황후로 표현됐다는 것은 바로 황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발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발굴 내용이 2009년도에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간한 잡지 고고를 통해서 간단한 내용만 알리고 현재까지 이게 도대체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비밀을 유지하면서 그 유적지를 지금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진실한 복원일까? 아니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지워버리고 또 실제의 그 형태와 다르게 중국스러운 그러한 건물로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해의 금제 관장식을 보면 고구려의 형식을 계승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발해 또 성경성에서 궁전지를 발견을 했는데 그것이 19칸이고 길이로서는 96m가 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측면, 그 옆면은 4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발해 상경성을 발굴을 해놓고 간단하게 이렇게 거기에 대한 그 발굴자들의 그 평가를 담았습니다. 그 평가에 보면 참원료 예제 해가지고 참남하게도 예법에 어긋났다. 왜냐하면 중국 황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황제의 궁전보다 더 큰 것이 발해의 궁전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 함원전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11칸이 황제의 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발해 궁전은 19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조금 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그래서 이 발굴한 사람들은 이 예법에 어긋나는 이 참남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그 평가를 내렸고 당나라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내려온 그러한 실리가 실제 예가 없다. 당나라 때에도 황제보다 이렇게 더 큰 궁궐을 지었던 그 예가 없다. 해가지고 상당한 그 당혹스러움 또 거부감 이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해 상경성은 그 특징이 고구려 안압궁과 닮은 꼴이고 발해 황제의 사궁전터 여기는 2궁전지인데 4궁전터에서는 고구려 온돌 유적을 역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이것이 발해를 갖다가 지방정권으로 보고 격화시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황제니까 당나라 황제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더 우위에 있는 그러한 이 유물 유적을 이렇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굴된 그러한 유물들이 상당한 양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꽁꽁 숨겨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그 역사 조작, 은폐, 왜곡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나쁜 것은 다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해 상경성을 이렇게 발굴해 놓고도 간단한 발굴 보고 이후에는 엄격하게 비밀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 발해를 당나라 지방 정권으로 이제까지 강변해 왔으나 실제 유물을 확인해 보니까
당나라 황제보다 궁궐이 어마무시하게 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당혹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울레의 말처럼 고대 문헌이라든가 이런 것은 2차 사료다.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남긴 묘비명이라든지 또 유물유적이다. 이렇게 말한 주울레의 얘기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의 청동 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한민족 사와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다시 원복하는 본래의 형태를 회복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건 역시 영상으로 제가 올린 바가 있습니다. 신라에서 남긴 초대형 기화입니다. 여기에 보면 천, 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라는 글자가 상당히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지금 이것이 주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자를 제대로 쓰려고 하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상형 문제의 발족자입니다. 이것은 유목민족의 표현이고 또 청동기 문명으로 진입하기 이전에 양을 쳤던 그러한 흔적으로서 이렇게 고대에는 이러한 표현으로서 자신을 나타낸 초기 금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라 시대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것처럼 여기에 솟아 있습니다. 이 솟아 있는 것은 바로 삼신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발을 자신의 토템으로 삼으면서 그 토템의 시조가 되는 이분, 곧 조선이라고 할 때의 첫 획이 되는 이분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뭡니까? 삼신에서 말씀드렸죠. 이분은 태양이고 또 불림금님으로 이렇게 문헌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하나만으로 해도 중국 중문사전 여기에 보면 신하면 천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천해도 천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이것은 천이라는 글자 자체가 큰 해님 이런 뜻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와에 이런 세워진 이 글자는 바로 이 천, 신 이것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천, 요거는 주 이렇게 되고 이 천주는 바로 유목민족의 생활을 했던 바로 그 천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분이 금문을 청동기 시대를 열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당시에 청동화폐로 만들어서 통용되었다 하는 것을 그 전록에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평가를 보게 되면 3대 이전의 화폐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3대라고 하는 것은 하은주, 이 세 개의 왕조, 3대 왕조 이전의 글자, 그 화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대 이전의 하나라 이전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마천이, 삼황오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그 초기의 그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삼황오제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고조선의 역사가 수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여기에서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에선 천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각형이 아니고 역삼각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 중에서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일자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립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이것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 놓으면 요것은 신라인들이 인식했던 북의 천신이죠. 여기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신이라는 글자니까요. 천신, 천신. 그러니까 천주와 천신은 같은 뜻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불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해가 이건 오늘날 날 일이라고 하는 글자의 최초의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불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백호통이라는 데 보면 신농은 불임금이다, 신농은 태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불임금님이니까 불이다. 혹은 불꽃을 겹쳐가지고 염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태양이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태양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신농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분이 신이라는 글자니까요. 그래서 백호통이라는 거기에는 매우 정확하게 그 신농 임금님에 대한 그러한 시칭과 별칭을 같이 표현을 정확하게 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이 천이라는 글자가 있고 이건 신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망자 돌아가신 분이 바로 시조 하나님께 돌아가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쓰는데 바로 이분에게 돌아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조에게 돌아갔다 하는 그런 뜻이 되고, 이것은 무덤, 전통적인 무덤 양식에서도 드러납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회를 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우측에 있는 역삼각형을 보게 되면 신라인들이 자신이 소호금천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바로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고구려 사람들은 자신이 고양씨의 자손이라는 그런 기록이 있기도 하지만 고신씨의 자손을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고신씨는 이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호금천씨가 있고 그 다음에 교국이고 그 다음에 고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손자가 고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구려나 신라나 다 금천씨의 자손이다, 또 고신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외가를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지 왕도에 있는 알지자는 이것은 뭐냐 하면 북에는 천신이고 시조가 천신이고 목의 시조는 소호금천씨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위에 어머니가 뉘족이긴 하지만 이 남자만을 가지고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신과 소호금천씨 이분을 아는 것이 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지자를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요약과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택동은 중국과 조선의 경계를 요동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은 동북 공중으로 역사를 조작하고 있으며 요동은 물론 한국과 러시아의 전 청나라 영토를 노리는 것은 모택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조작은 지금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중국 지도자들에게는 당연했던 역사 인식을 부정하는 것이며 한민족 활동 영역을 자신들의 역사 무대로 조작해 요동을 국경으로 인식한 모택동과 주울레의 역사관과 또 그에 따른 침략 사과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모택동과 주울레 이후에 등소평 시대에는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기회를 기다린다. 이런 의미에서 도광양회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이후에 후진타오, 호금더 시대에는 평화롭게 우뚝 선다 이런 뜻으로 화평 굴기, 이것이 중국의 상징적인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고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랑 외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에게는 사납게 대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강압적으로 얻는 그러한 공격적인 외교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해독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이 평화롭게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역사는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고 그 과거의 일이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역사의 무지한 것은 무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저들은 우리가 약해지거나 명분만 있으면 언제든 우리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뉴스라든지 또 역사 조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 무력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 역사관으로나 그런 강한 근거와 또 실력을 갖춰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영상을 보아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